명절 아침 시댁 거실 한복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카드 도용 증거, 5년간 모은 모든 증거가 바닥에 흩어졌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아, 너 미쳤어?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5년을 참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울리는 카톡 테러. 명절마다 혼자서 30가지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친정 부모님 만나는 것도 허락제였죠. 제 명의 카드로 2천만 원을 몰래 쓰고도 오히려 화를 내는 시어머니. 남편은 항상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 아니잖아. 좀 참아줘. 완벽한 마마보이였죠.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가 친척 단톡방에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 며느리는 친정이 거지 집안이라 그런지 빈대떡도 못 붙여요. 우리 아들 월급으로 겨우 먹고 사는 주제에 히읗히읗. 그 순간 저는 5년간 참았던 모든 것을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상가 등기부등본, 시가 30억, 통장 사본, 잔고 10억, 아파트 등기부 2채, 그리고 카드 도용 사용 내역서까지. 이게 대체 뭐야? 여러분 궁금하시죠? 거지 집안 며느리라고 무시당했던 제가 어떻게 40억이 넘는 돈을 모았는지. 오늘 이야기는 조금 깁니다. 중간에 끊기면 정말 억울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진짜 독하고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순진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7시였습니다.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죠. 며느리 일어났니? 우리 아들 아침 먹였니? 신혼이라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 그날부터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확히 알람처럼 울리는 시어머니의 카톡. 답장을 안 하는 날이면 바로 남편한테 전화가 갔습니다. 민수야, 며느리가 답장을 안 하는데 혹시 아픈 거 아니니? 그러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죠. 여보, 엄마한테 답장 좀 해줘. 일어났는지, 밥은 차렸는지, 청소는 했는지, 빨래는 돌렸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체크가 들어왔습니다. 결혼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제 알람보다 30분 일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오늘 아들 도시락 싸줘. 어제 회식했대. 저녁은 미역국 끓이고, 양말도 사고. 그리고 너 요새 살 좀 쪘지? 운동 좀 해. 그때 저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입덧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살쪘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한 것 같아. 관심 많으신 거야. 신경 쓰지 마. 관심이라고요? 그게 정말 관심이었을까요? 결혼 1년째 첫 추석이었습니다. 시댁 식구가 15명이나 됐죠. 저는 새벽 4시부터 혼자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 끓이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파전에 파 좀 더 넣어. 너무 밀가루 맛만 나. 고기 덜 익었어. 다시 해. 갈비찜 간이 싱거워. 다시 해봐. 시누이 2명은 새로한 네일아트를 자랑하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와이프는 거실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요. 저만 혼자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30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우리 시댁 대대로 내려오는 접시인데.
사실 그 접시는 마트에서 3,000원에 파는 흔한 접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조심성이 없었어요. 에휴, 친정에서 제대로 못 배웠나 봐. 그러니까 이것밖에 못하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식구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오후 1시 드디어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가 한 입 드시고는 무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응, 괜찮네. 그런데 작년에 엄마가 만든 거보단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작년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저 혼자 만들었는데 말이죠. 에이, 며느리가 열심히 했는데 뭘. 처음 치고는 잘했어요. 처음이라고요. 저 혼자서 30가지 음식을 만든 게 처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시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올케 요리 실력 별로던데? 그니까. 우리 오빠 저러고 잘 산대? 불쌍하다, 진짜.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설거지에만 집중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요. 결혼 2년째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백화점에서 200만 원, 명품 매장에서 150만 원, 호텔 뷔페에서 30만 원. 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카드사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만약을 위해서라며 만들어간 부가카드로 지난 6개월간 2천만 원을 쓴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카드 쓰신 거 맞으세요? 그래, 내가 썼어.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카드 하나 못 빌려줘? 너 우리 아들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그것도 아까워. 제 돈이었습니다. 결혼 전 제가 모아둔 적금을 해약해서 만든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돈이라고 했습니다. 황급히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어머니가 내 카드로 2천만 원 쓰셨어. 엄마가 필요해서 그러신 거야. 우리 형편 괜찮으니까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라. 2천만 원을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혼 3년째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울면서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대. 나 지금 당장 내려가야 돼. 그게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데 저녁에 가족 모임 있잖아. 제 친정 어머니 장례식보다 시어머니 생신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일장이잖아. 내일 가면 되지. 오늘 빠지면 엄마 서운해하실 거야. 저는 그날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파티에 참석해서 케이크를 자르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죠. 눈물을 흘리면서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효녀네. 친정 일보다 시댁 일을 먼저 챙기다니. 기특해.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하녀일 뿐이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아니, 정확히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방에 끝내겠다고요. 새벽 2시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친정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목록이 떠올랐죠.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남기신 상가 건물 하나, 시가 30억.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결혼하기 전까진 손 떼지 마. 내 마지막 보험이다.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남편한테도 시댁 식구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800만 원.
이제 이 돈이 제 무기가 될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독립. 두 번째, 증거 수집. 세 번째, 완벽한 타이밍의 폭탄 투하. 김지은, 이제 그만 울어. 복수는 차갑게 준비하는 거야. 다음 날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엔 여전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밤은 달랐어요. 아이를 재우고 남편이 잠든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저는 매일 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온라인 사업. 돈이 되는 건 뭐든지 배웠죠. 낮에는 애 데리고 카페에 가서 스마트 스토어를 공부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떼다가 마진을 붙여 파는 거였어요. 처음엔 한 달에 30만 원 벌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3개월 뒤에는 월 100만 원, 6개월 뒤에는 월 200만 원, 1년 뒤에는 월 500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뭘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여보, 요새 핸드폰 많이 보내. 뭐 하는 거야? 아, 육아 카페 보는 거. 애 키우는 팁 같은 거. 거짓말이었죠. 저는 그 순간에도 상품을 등록하고 고객 문의에 답하고 통장 잔고가 늘어가는 걸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준비,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너 친정이 거지 집안이라 그런지 돈 쓸 줄도 모르네. 우리 아들 월급으로 뭐 하는 거야? 카톡으로 오는 욕설은 전부 캡처했습니다. 명절 때 혼자 일하는 사진도 빠짐없이 저장했고요. 시어머니가 제 카드로 쓴 2천만 원 내역은 전부 출력했습니다. 빌려간 돈 3천만 원 차용증도 스캔해서 보관했죠. 1년 반 동안 저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에 대한 무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 3년 반째, 그의 추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 단톡방에서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요새 며느리들은 시댁일 안 하려고 핑계만 대요. 우리 며느리도 그래요. 히읗히읗. 일이라고 해봤자 핸드폰으로 뭐 하는 건데 키읔키읔 친정 엄마랑 수다 떠는 거 아니겠어? 저는 그 대화를 보며 스크린샷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갑게 웃으면서요. 조금만 더 증거를 쌓자. 완벽하게 끝내는 거야. 결혼 4년째가 됐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10억을 돌파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남기신 상가 30억, 제가 직접 번 돈 10억, 친정 어머니가 남기신 아파트 5억, 합계 45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거지 집안 며느리라고 했죠. 남편은 내 월급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했고요.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그들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 명의로 강남 아파트를 샀습니다. 12억짜리였죠. 전액 현금으로요. 고객님 현금으로 일시불이요. 대출 없이요. 네, 현금으로 할게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이번 명절엔 친척 30명 온대. 음식 준비 잘해. 창피하게 하지 말고.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날이 바로 디데이네. 설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습니다. 녹음 파일 50개, 카톡 캡처 200장, 카드 사용 내역서, 차용증, 그리고 제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거지 집안 며느리라고 놀렸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웃어라, 웃어. 이게 어머님의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드디어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실에는 30명의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한가운데 서서 시어머니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죠.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카드 사용 내역서, 녹음 파일 목록, 그리고 5년간 모아둔 모든 증거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3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께서 5년 동안 저한테 하신 짓들을 정리한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어머님께서 제 카드로 사용하신 금액입니다. 총 2,300만 원. 백화점, 명품 매장, 호텔 뷔페. 모두 제 동의 없이 쓰신 거죠. 그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카드 정도는 제 돈이었습니다. 남편 돈 아니고요. 결혼 전 제가 모아둔 적금으로 만든 카드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우리 아들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라고 하셨죠. 핸드폰을 꺼내 단톡방에 캡처 화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님께서 친척분들께 저에 대해 하신 말씀들입니다. 며느리는 친정이 거지 집안이라 돈 쓸 줄도 모른다. 빈대떡 하나 제대로 못 부친다. 우리 아들 월급으로 겨우겨우 먹고 산다. 전부 여기 있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톡방이 조용해졌죠. 그리고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세 번째, 제 자산 목록입니다. 친정 아버지가 남기신 서울 강남 상가 건물. 시가 30억. 제가 4년간 온라인 사업으로 번 돈. 10억 2천만 원. 친정 어머니가 남기신 아파트 한 채. 5억. 그리고 제 명의로 작년에 산 강남 아파트 한 채. 12억. 총 합계 약 57억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척들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죠. 언니. 이게 무슨, 진짜예요? 등기부등본 여기 있어요. 직접 확인하세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등기부등본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진짜네. 강남구 역삼동 30억. 이게 다 내 명이라고? 네. 전부 제 명의입니다. 남편 이름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당신한테 말 안 한 거? 당신은 5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었죠. 단톡방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의도가 뭐였든 어머님은 5년 동안 저를 하녀처럼 부렸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무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들입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녹음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친정이 거지 집안이라 그런지 살림도 못해. 우리 아들 월급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감사할 줄도 모르냐. 친척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심한 말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어머님 5년이면 충분한 기회였어요. 매일 아침 7시 카톡으로 제 하루를 감시하고 명절마다 30가지 음식을 혼자 준비하게 하고 제 친정 어머니 장례식보다 어머님 생신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너무 몰라서. 몰라서요? 아니에요. 알면서 하신 거예요. 저를 무시하고 깔보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카드 도용과 금전 대여에 대한 법적 청구서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어머님께 합계 5,300만 원을 청구할 겁니다. 이자 포함해서요. 5천만 원. 그런 돈 내가 어디서 구해.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우리 아들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예요. 이제 갚으실 시간이에요. 남편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냐? 당신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어요. 제 친정 어머니 장례식 날 당신은 내일 가면 되지라고 했죠. 이혼합시다. 서류는 이미 준비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게요. 거실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서 울고 남편은 멍하니 서 있고 친척들은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은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년간 저를 짓밟으셨잖아요. 이제 제가 일어섰는데 왜 무서워하세요? 제 인생은 이제 제가 삽니다. 그 문을 닫는 순간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제 명의로 산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넓은 거실, 햇살 가득한 방,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엄마,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너무 좋아. 그래, 우리 집이야.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아침에 일어나면 7시 카톡 알림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30가지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드디어 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혼은 3개월 만에 성사됐습니다. 당신과의 5년은 충분했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부자였으니까요. 아이들 양육권만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고 시어머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저한테 5,300만 원을 갚았습니다. 6개월 뒤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아,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 이제 갈 곳도 없고 친척들도 다 등 돌렸어. 제발 용서해줘.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떠올렸습니다. 엄마 장례식 날 생일 축하합니다를 부르며 흘렸던 제 눈물을요.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후 들은 소문으로는 시어머니는 친척들 모임에서 왕따 당했고 시아버지는 별거했고 남편은 원룸에서 혼자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매일 아침 햇살에 눈을 뜹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웃고 이야기하죠. 온라인 사업은 이제 월 1,000만 원 넘게 벌고 있습니다. 주말엔 아이들과 제 상가 건물에 가서 임대인들한테 인사도 하고요. 엄마, 여기 다 우리 건물이야. 그래. 엄마처럼 아무한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렴. 여러분, 저는 5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으면서도 준비했어요. 울면서도 공부했고 무시당하면서도 돈을 모았죠.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착하다고 해서 모든 게 잘 풀리진 않아요. 참는다고 해서 상대가 변하지도 않죠.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참지만 마세요. 준비하세요. 공부하고, 돈 모으고, 증거 모으고,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맞서세요. 그게 진짜 복수이자 진짜 행복입니다.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나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세상은 결국 공평합니다. 오늘도 저는 아이들과 웃으며 삽니다. 눈치 보지 않고요. 제 돈으로 제 집에서 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나요? 속이 시원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참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